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PPT를 준비했으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됐을까요? 네. 최근 5년간의 부정부패 사범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현황입니다. 통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결과물이 저런 감소세로 드러난 것이죠. 부정부패가 지난 5년 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재 법무부의 핵심 과제는 반부패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님인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3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하다. 부진하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법무부는 중대부패 범죄 단속,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 배임, 횡령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사회 지도층의 범죄 엄단에 대한 의지 자체가 줄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더더욱 제도 개선은 시급한 것이죠. 그게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폐지되고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상 회복하겠다고 최근 법무부가 밝힌 것은 반부패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전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만 축소가 됐거든요. 또 전국 검찰청의 146개 형사부 중에서 41개 형사부만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41개의 형사부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저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 부패 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조치이고 이제 국익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46개 중에 41개 형사부만 축소된 6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면 이런 형사부, 41개 형사부가 없는 검찰청 이 지역들은 그럼 범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6대 범죄로 국한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허가하고 이런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검찰 수사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게 줄어들어서 다른 곳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부패는 전염되는 것이고 하방으로 전염되는 것이고 결국은 서민과 약자가 착취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민과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이 반부패 역량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무부의 핵심 과제는 반부패 역량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셀프 방어를 목적으로 강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타임 부활 같은 경우에 피의 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이거는 지켜지는 것이죠. 기존에 당연히 룰을 가지고 거기에 책임 있는 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청장이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직접 사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객관적 방식으로 그리고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명확하게 공평하게 공보하는 것이 오히려 알 권리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고 그 공보 준칙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두 가지면은 상호 존중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당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조치 중에서 저희도 보기에 포토라인을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그 없애는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 모두 바꾼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포토라인 등 인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티타임은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받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국 검찰청에 지금 현재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정보 수사 수집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사법 시스템이 있고 법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범죄 정보, 부정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의 큰 한 단계 중에 하나고요. 루틴한 업무입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의도적인 고소고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에 대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비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논란, 우리 장관님은 잘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연역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행사하지 않는 칼, 그러니까 칼집에 있는 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창설 대한민국 개국한 이후에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구체적 수사지휘권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남발되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인식된 상황에서는 그 제도를 남겨두는 것의 실익보다 명확하게 없애는 것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법으로 이제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찬성 의견을 낼 겁니다. 그 이전이라도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드렸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검찰권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근거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폐지 쪽에 고개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전가의 보도이고 그게 검찰을 장악할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익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입법으로 폐지하는 결단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내역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949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총 4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해야 된다. 이런 수사 지휘가 있었고, 나머지 3번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누구를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령 2020년 10월 12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권원유착 사건인데 사안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주변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 당시에는 김봉현이란 수감자의 어떤 옥중 편지가 수사지휘권 근거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수표에 발이 달린 것이 아닌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이 사건의 발단 역시 한만호 씨라는 사람의 수감 동료, 이런 일방적인 증언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수사지휘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국정 과제인 만큼 적극 의견을 반영하셔야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명시적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는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근대 검찰 제도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이 없다는 주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부조직법 제6조를 보면요. 행정권한은 필요시에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민정수석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인사검증 업무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령에서도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로 위탁을 하도록 명시했던 겁니다. 예, 행정권한은 필요시에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무부에 그 기구를 둔 것이죠. 예. 네. 또 이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추천은 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인사 추천은 하지 않고 검증, 예. 검증을 하는 것이죠. 1차적 검증을 합니다. 1차적 검증. 자, 그러면은 미국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법무부 소속의 FBI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6월 7일 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인선 이후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 것, 그 중에 하나가 인사였을 것입니다. 더 전 정부보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고 또 오늘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검증 실무에 대해서 만전을 더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전체 인사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결단이라든가 크게 보면 검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검증을 1차 검증이 있을 것이고 2차 검증이 있을 결국은 인사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은 그 중간에 있을 텐데요. 다만 제가 이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추천이라든가 인사 결단에 대해서 이게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정부 전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좋은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 저도 제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1차적인 실무 검증을 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